맨해튼 폭발 사고, 용의자로 지목됐었던 아마드 칸 라하미가 오늘 오전 11시 30분경 뉴저지 린덴에서 붙잡혔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16일 이 사태를 갖고 지난 3월 민스키 전 회장을 형사고발한 데 이어 민사소송도 제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뉴저지주 고등학교에서 수족구병이 유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주에서 은고등어를 흰 참치로 둔갑해 판매할 경우 벌금과 함께 영업정지가 내려집니다. 한국 시간 지난 10일 두 차례 강진이 일어난 경북 경주에서 19일 또다시 규모 4.5의 강한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50일 남은 미국 대선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TV 토론이 19일 꼭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역대 최대인 1억 명이 시청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9일 KBTV 뉴스투데이를 시작합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토요일에 있었던 맨해튼 폭발 사고, 용의자로 지목됐었던 아마드 칸 라하미가 오늘 오전 11시 30분경 뉴저지 린덴에서 붙잡혔습니다. FBI는 맨해튼 23가의 폭발 사고와 맨해튼 23가에서 발견된 폭발물, 그리고 뉴저지 시사이드 파크 폭발과 어젯밤에 발견된 엘리자베스의 폭발물까지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 동안 뉴욕과 뉴저지에서만 폭발 관련 사건이 4개가 발생했는데 FBI는 이 모든 사건을 오늘 검거한 이 아하드 칸 라히미의 소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드 라하미는 아프가니스탄 출신으로 현재 엘리자베스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BI는 어젯밤 8시 반에 엘리자베스역에서 폭발물을 발견한 뒤 바로 용의자 아마드 라하미의 아파트로 향했고 오늘 아침 11시 반 린덴에서 총격 끝에 검거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그는 부상은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었고 검거하는 과정에서 2명의 경찰관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틀 동안 뉴욕과 뉴저지에 어떤 폭발 사고가 있었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던 맨해튼 폭발 사건부터 전해드립니다. 맨해튼 첼시에서 벌어진 폭발 사건은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17일 저녁 8시 30분 첼시 지역의 23스트리트 66 애비뉴와 세븐 애비뉴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쓰레기통에 들어있던 폭발물이 터지면서 인근에 있던 29명이 다쳤는데 1명이 중태로 알려졌고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한인 피해자는 뉴욕 총영사관 확인 결과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첼시에서 벌어진 폭발음은 허드슨강 너머인 뉴저지주 호보큰에서도 들릴 정도로 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후 27 스트리트에서도 폭발물로 보이는 압력솥이 추가로 발견됐는데 이는 전선으로 휴대전화와 연결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압력솥은 지난 2013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3명이 사망하고 26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던 사건 당시 사용됐던 폭발물과 비슷한 형태입니다. 이에 앞서 뉴저지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저지 시사이드 파크에서 맨해튼 폭발과 같은 날인 17일 오전 9시 30분에 쓰레기통에 있었던 파이프 폭탄이 터졌는데 사건 장소에서는 자선 마라톤 행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다행히 이 마라톤 대회에서 많은 인원이 참가하면서 등록 시간이 길어져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같은 날 미네소타주에서도 테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오후 8시에 세인트 클라우드에 위치한 크로스 로드 센터 쇼핑몰에서 한 남자가 물건을 사고 있는 사람에게 흉기를 휘둘러 8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건은 IS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범인은 22살의 소말리아 출신 다히르 아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범인은 현장에서 경찰에게 사살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어젯밤 8시 반경 뉴저지 트랜짓의 엘리자베스 역에서 또 다른 폭발물이 발견됐습니다. FBI는 어제 쓰레기통에 이상한 물체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폭발물을 찾아냈는데 이 폭발물 역시 쓰레기통에 들어있었으며 총 5개의 파이프 폭탄이 가방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 당국은 이 폭발물을 즉각 해제 시도했고 해제하는 도중에 5개 중에 1개가 폭발했지만 부상을 입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시 당국은 뉴욕 공항과 엘리자베스 간의 뉴저지 트랜짓 운행을 중단 조치했다. 오늘 아침에 재개했습니다. 암트랙은 현재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맨해튼 첼시 폭발 현장에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와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함께했습니다. 이번 폭발 사건을 두고 테러리즘과의 연관성을 두고 두 사람이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전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와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맨해튼 첼시 폭발 사건 현장인 웨스트 23가를 찾았습니다.
이날 두 사람은 첼시 폭발 사건이 외국과 연계된 테러라는 의견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차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첼시 폭발 사건을 테러 관련 소행으로 보고 있는 반면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테러리즘과의 연관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이번 폭발이 명백한 테러 행위라는 주장과 더불어 수사 초반인 아직은 IS와의 어떤 연계성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 직후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1천여 명의 주 방위군을 뉴욕시에 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16일 이사회를 갖고 지난 3월 민스키 전 회장을 형사 고발한 데 이어 민사소송도 제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윤나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한인회가 지난 16일 7시에 뉴욕 한인회관에서 정기 이사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민사 박물관 건립 등의 안건이 다뤄졌고 특히 민승기 전 회장 소송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뤘습니다. 민승기 전 회장과 회관을 백여디스 도모했던 사람들을 저희들이 크리미널 코트에 지금 소송을 했지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사소송을 특히 뉴욕 한인회는 이번 소송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이번 민사소송이 한인사회의 본보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서 우리가 손해본 금전적인 보상을 그쪽에서 다시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만은 혹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잘못된 관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단죄함으로 인해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한인사회에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KBTV는 민승기 전 회장의 입장을 듣고자 했으나 민 전 회장은 이와 관련해 언급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뉴욕 한인회는 지난 3월 민승기 전 회장에 대해 뉴욕 한인회관 99년 장기 리스 체결 상대인 미 부동산 업체 이스트엔드 캐피털 파트너사로부터 25만 달러를 받아 사용한 혐의와 한인회관 부동산세 27만여 달러를 체납한 혐의로 뉴욕주 검찰과 맨해튼 검찰 등에 형사 고발한 바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 측은 이번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모금했던 성금 중 남아있는 5만여 달러를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윤나리입니다. 뉴저지주 고등학교에서 수족구병이 유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족구병은 손과 발, 입의 점막 등의 수포성 발진이 생기는 것으로 전염성이 강하며 발열과 두통, 설사 등의 증상을 수반합니다. 현재 뉴저지주 보건국에 따르면 올해 버겐 카운티, 모리스 카운티, 석세스 카운티, 헌터돈 카운티, 오션 카운티 등 5개 카운티 소재 고등학교 6곳에서 수족구병에 감염이 된 학생이 다수 발생했습니다. 보건국은 수족구병을 예방하기 위해선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에 보다 신경을 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뉴저지 홀리네임 병원에서 진행이 된 제8회 무료 건강검진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보도에 윤나리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이었던 17일과 18일 홀리네임 병원에서 무료 건강검진 행사가 열렸습니다.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된 이번 행사는 의료보험이 없는 18세 이상 한인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We had the Korean, the Asian medical fair this weekend. It was very successful. This is the first part of the fair where we actually register the patients, we draw their blood, and we analyze the blood. 홀리네임 병원 측은 토요일에는 약 700명, 일요일에는 약 300명이 모여 총 1000명이 피검사를 무료로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 피검사로는 콜레스테롤과 빈혈, 당뇨 및 간과 신장 기능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약 1000명 정도 혈액검사를 하셨습니다. 그 혈액검사 결과는 10월 1일 날 건강검진 행사에서 확인하시고 또 전문의 검진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10월 2일에는 2차 검진이 진행되는데 이 검사는 지난 주말에 검진을 받은 사람만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검진에서는 25과목의 전문의와 상담이 진행되고 갑상선 초음파, 심전도와 치질 검사 등을 받을 수 있으며 독감 예방 접종도 가능합니다. KBTV 윤나리입니다. 뉴욕시경 국장직을 새롭게 맡게 된 제임스 오닐의 공식 취임식이 오늘 로어 맨해튼에 위치한 경찰 본부 앞에서 열렸습니다. 제임스 오닐은 지난 금요일
빌 브레튼 전 뉴욕시경 국장의 퇴임식 다음 날인 토요일부터 뉴욕시경 국장직의 첫 번째 공식 일정을 수행했습니다. 한편 뉴욕시경 국장으로서 그의 첫 번째 공식 일정인 토요일 밤 맨해튼 첼시에서 일어난 폭발 사고로 시작했습니다. 제임스 오닐의 뉴욕시경 국장직 서약식을 포함한 공식 취임식은 오늘 오전 11시에 진행됐습니다. 뉴욕주에서 은고등어를 흰 참치로 둔갑해 판매할 경우에 벌금과 함께 영업정지가 내려집니다. 그간 은고등어는 손질이 돼 있을 때 흰 참치와 외형상으로 구분이 어려워 흰 참치로 판매돼 왔다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양환경보존단체인 오세아나의 최근 조사를 살펴보면 무려 흰 참치의 경우 94%가 실제 참치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토니 아벨라 뉴욕주 상원 의원 등이 발의한 생선 허위 표기 방지 법안에 지난 9일 서명했고 이 법안은 내년 1월 초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뉴욕시 정보기술국이 시내 전역에 파이오스 케이블 설치 지연을 이유로 지난 13일 버라이전의 계약 불이행을 통보했습니다. 시정부 통지서에 따르면 양측은 2008년 파이오스 케이블 설치 작업을 2014년 6월까지 완료하기로 합의했지만 버라이전이 아직까지 이를 지키지 않고 있으며 시정부의 감사 결과 지난해 10월 현재 파이오스 케이블 설치를 신청했지만 1년 이상 대기 중인 건물이 38,551동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정부는 버라이전이 30일 내에 뚜렷한 계획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제소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 국회 사무처는 매사추세츠 대학교 보스턴 캠퍼스와 뉴욕 시립대학교 퀸즈 칼리지와 각각 업무 협약, MOU를 체결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은 미국 방문 중이었던 지난 14일 미국의 매사추세츠 대학교 보스턴 캠퍼스를 방문해 윈스턴 랠리 부총장 등과 함께 국회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훈련 기회 제공 등 양기관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우 사무총장은 또 16일에는 뉴욕시립대 퀸즈 칼리지의 페릭스 마도스 로드리게스 총장을 만나 양 기관 간의 장단기 프로그램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관해 얘기를 나눴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에 지점을 두고 있는 한인은행들의 올 추석 무료 송금액이 지난해에 비해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일 각 은행이 발표한 추석 무료 송금 내역에 따르면 무료 송금 행사 기간 동안에 한국을 비롯해 중국과 홍콩 등 해외로 송금한 금액은 총 1,375만 8,787달러로 집계가 됐는데 이는 지난해 1,493만 3,861달러에서 7.9%가 감소한 수치입니다. 송금 건수도 총 8,788건으로 지난해 9,794건에 비해 10.3%가 줄었습니다. 올해 추석 송금이 건수와 금액 모두 줄어든 것은 무료 송금 서비스 행사 기간이 예년보다 다소 짧아진 탓으로 보입니다. 지난해까지는 대부분의 은행이 보름 정수 행사를 실시했으나 올해는 뱅크 오브 호프가 지난 8일에서 15일, 우리아메리카은행이 8일에서 13일, 뉴뱅크가 9일에서 15일 등으로 약 일주일가량 그쳤습니다. 계속해서 한국 소식 이어지겠습니다. 한국 시간 지난 10일 두 차례 강진이 일어난 경북 경주에서 지난 19일 또다시 규모 4.5의 강한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33분 경주시 남남서쪽 6.9마일 지역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나자 경주를 비롯해 포항, 대구 등 대구 경북 전역에서 약 10초 동안의 진동이 감지됐고 경주와 포항 시민은 이 진동에 집 밖으로 긴급하게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국민안전처는 19일 오후 8시 33분에 발생한 규모 4.5의 여진에 따른 피해 신고가 이날 오후 9시 30분 기준으로 11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로 균열 등의 피해 신고는 대구가 4건, 울산이 5건, 경북이 2건 등이었으며 소방당국이 출동해 현장에서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안전처는 이 밖에도 오후 9시 30분을 기준으로 전국에서 지진을 느꼈다는 등의 119 신고는 모두 11,381건에 이른다고 전했습니다. 사건과 사고입니다. 필라델피아에서 무차별 총격 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시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이 사건은 지난 16일 오후 11시 20분쯤 필라델피아 서쪽의 52 스트리트과 산솜 스트리트 인근에서 발생했으며 이날 니콜라스 글렌이 순찰 중이었던 경찰을 향해 총격을 가하면서 이날 사건은 시작되었습니다.
근래는 이날 순찰 차량에 있었던 실비아 영 경사를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했으며 영 경사는 8발의 총탄을 맞았습니다. 영 경사는 방탄복을 입고 있어 치명상은 피했으며 왼팔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근래는 또 인근 술집으로 들어가 민간 보안 요원에게 총격을 가했고 이어 인질로 잡고 있던 여성의 다리에도 총을 쐈습니다. 이어 술집에 나와 도주하던 중 주변을 지나던 차량 탑승객을 대상으로 총 14차례의 무차별 총격을 가했습니다. 이 총격으로 차량에 타고 있었던 25살 여성이 7차례 총을 맞아 결국 숨졌습니다. 근래는 결국 추격에 나선 경찰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사건으로 시민 1명이 숨졌고 부상자는 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1월 라과디아 공항 승무원직 사직서를 낸 뒤 행방 불명 상태였던 시에라 쉴드가 9개월 만에 변사체로 발견됐습니다. 뉴욕시경은 지난 금요일 시에라 쉴드 아스토리아 집 인근 물 웅덩이에서 그녀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30살인 그녀는 지난 1월 14일 비행 전에 사직서를 제출한 뒤 라과디아 공항을 떠나는 감시 카메라 영상을 마지막으로 행방 불명됐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죽음을 자살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뜨거운 차에 방치가 된 아이가 또다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목요일 저녁 6시경 텍사스 데이든의 크리에이티브 키즈 러닝 센터 앞 차량 속에서 벨트를 맨 1살 남아를 발견했다는 신고 전화가 있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뒷좌석에 있던 아이는 이미 숨져 있었습니다. 데이튼 경찰은 이날 아이 엄마가 직장을 가기 전에 아이를 타가소에 내려준 걸로 착각했다가 일이 끝나고 아이를 픽업하기 위해 크리에이티브 키즈 러닝 센터에 도착했을 때 뒷좌석에 아이가 수시간 방치돼 있던 것을 알아차렸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아이의 가족과 타가소 측의 조사 협력을 받아 아이의 죽음의 정확한 원인을 밝힐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미국 사회와 해외 단신 전해드립니다. 50일 남은 미국 대선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TV 토론이 19일 꼭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969년 달 착륙 중계에 이어 최대 TV 이벤트가 될 거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역대 최대인 1억 명이 시청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 간의 TV 토론은 3차례 실시됩니다. 9시 30분부터 1시간 30분 동안 생중계되는 TV 토론과 1차 국내 이슈, 2차 타운홀 미팅, 3차 국제 이슈 등을 놓고 후보 간의 진검 승부가 펼쳐집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내세우는 보호 무역주의 통상 공약이 실현이 되면 미국이 3년 이내에 불황에 접어들 수 있다고 미국 연구소가 내다봤습니다. 19일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자유무역을 옹호하고 있는 워싱턴의 소재 싱크탱크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같이 예측했습니다. 이 연구소는 트럼프가 여러 차례 공언한 중국산 제품의 45%, 멕시코 제품의 35%의 고율 관세를 매기게 되면 최악의 경우 중국과 멕시코는 보복 조치로 미국 상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매길 것이라며 전망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 수출입이 위축되고 수입 가격은 높아지며 주식시장은 출렁이고 투자는 크게 줄어 3년 내에 경기 침체에 접어든다며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지난 30여 년간 뉴욕에서 각종 세제 혜택으로 감면받은 세금이 8억 8,500만 달러에 달한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트럼프가 맨해튼 15개 빌딩에서 이득을 얻기 위해 광범위한 정치권 연주를 이용했고 각종 감세와 보조금, 장려금 등 형태로 뉴욕시와 납세자들로부터 막대한 도움을 받았고 이로 인해 최소 8억 8,500만 달러의 이익을 봤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무슬림을 상대로 한 증오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샌버너디노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 결과 지난해 미 20개 주에서 발생한 무슬림 증오범죄는 260건으로 전년보다 78%나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9.11 테러가 발생했던 2001년 481건 이후에 가장 많은 무슬림에 대한 증오범죄라고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애리조나주에서의 무분별한 체포와 구금이 일정 부분 자제될 전망입니다. 애리조나주 검찰총장은 특별한 사유 없이 신분을 조사하기 위해 이민자를 체포하거나 구금할 수 없다는 법정 의견서를 연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이 법정 의견서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검찰이 현재 이민법의 집행 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고 각 지역 경찰기관에 무분별한 체포와 구금을 자제한다는 것을 권고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골프의 전인지 선수가 또다시 메이저 퀸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전인지 선수는 18일에 있었던 LPGA 투어 시즌 마지막 메이저인 에비앙 챔피언십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3개와 보기 1개를 묶어 2언더파를 기록해 합계 21언더파 263타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날 경기는 프랑스 에비앙 르뱅의 에비앙 골프장에서 치러졌으며 공동 2위 역시 한인인 박성현 선수와 유소연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전인지 선수의 우승 상금은 총 48만 7,500달러로 알려졌습니다. 공유 경제가 대학 교재에서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스토니브룩 대학은 최근 아마존과 파트너십을 맺고 아마존을 통해 대학 교재를 렌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아마존을 통해 교재 대여를 신청한 뒤에 지정한 장소에서 교재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공유 경제를 이용한 경우 학생들은 최대 70%까지 낮은 가격의 교재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단문형 메시지 위주의 소셜미디어 트위터가 이른바 길이 140자 이내 제한을 완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제한 완화로 사용자들은 트윗에 사진과 링크를 더 많이 포함시킬 수 있을 전망입니다. 사진과 영상 위주의 메시징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이어집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오늘 출근길부터 온종일 구름 많고 꿉꿉한 날씨에 몸도 마음도 조금은 무거우셨을 텐데요. 내일도 흐리겠습니다. 다만 습도는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화씨 84도, 섭씨 29도, 밤 최저 기온 화씨 71도, 섭씨 21도로 예측됩니다. 21일 수요일도 부분적으로 낀 구름이 밤부터 점차 갤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낮 최고 기온 화씨 86도, 섭씨 30도, 밤 최저 기온 화씨 66도, 섭씨 19도로 예상됩니다. 22일 목요일은 맑고 화창하겠습니다. 이날 낮 최고 기온 화씨 83도, 섭씨 29도, 밤 최저 기온 화씨 69도, 섭씨 20도로 예측됩니다. 23일 금요일은 오전때 구름 껴 다소 흐리겠으나 오후부터는 차츰 개겠습니다. 이날 낮 최고 기온 화씨 84도, 섭씨 29도, 밤 최저 기온 화씨 69도, 섭씨 20도로 예측됩니다. 오늘 밤 높은 습도에 실내 습도 조절 잘 하시고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9월 19일 보내드린 KBTV 뉴스 투데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KBTV 뉴스 투데이는 다음 날 오전 7시 30분에 재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